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안동시 임동면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지난해 4월 25일 1,900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안동 산불 이후 10달 만이었습니다. 이 산림 소방당국의 총력 진화로 2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국제규격 축구장 350개 면적인 25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요. 수백 명의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등 혼란이 컸습니다. 빈집과 창고, 태양광 발전소, 버섯 재배사도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같은 날 21일 오후 4시 12분쯤 예천군 간천면 야산에서 난 산불도 영주시까지 번져서 22일 오전 불길이 잡힐 때까지 모두 60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동의 헬기 23대, 예천과 영주에 16대 등을 투입해 동이 트자마자 집중 진화에 나서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 영동, 세종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현재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박종호 산림청장은 2월에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우리나라 산불의 95%가 사람에 의한 실화인 만큼 산불 예방 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는데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22조 원 플러스 알파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2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1년 전 추산한 연간 우리나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규모가 무려 54조 원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어른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유혹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수 현황이 4,234건으로 전년도 670건에 비해서 532%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접수 현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된 건수도 2019년 368건에 비해 2020년 3,508건으로 853%나 급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었죠. 그때 비싼 값에 마스크를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3일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샀는데 총 비용은 11만 9,600원이었습니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면서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56단도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에 따라서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나날이 건조함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이 건조특보는 충북과 경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각종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한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종일 추우니까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더욱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연초에는 워낙 시기가 좀 빠르게 흐르잖아요. 네.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왔더라고요. 3월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설레이는 계절. 봄이 왔네. 봄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봄이 설레인다. 옷이 가벼워지면서 나를 뭔가 이렇게 막 어디로 다니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 저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렇게 롱패딩 같은 거 입고 좀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롱패딩을 벗어야 되는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정말 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옆에 계신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을 거예요. 신 선생님 전혀 걱정 없으시죠? 네, 뭐. 솔직하세요. 아유, 예. 강 원장님도? 저는 열심히 가리고 있고요. 네. 저도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 얇은 옷 입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런가요? 방금 이렇게 우리 셋이 같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제 얼굴만 2배. 아이고. 근데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에 다이어트 하기가 또 적기라면서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봄에 하면 더 좋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봄인데요. 봄이 되면은 어때요? 우리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느는데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니까 이 활동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율도 증가를 하니까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급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설날 연휴. 이때 급진살이라고 갑자기 네. 찐살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 맞아서 대청소하시기 전에 요 급진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급진살 빼는데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다 이제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이어트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식단에서 핵심 요소가 뭔지 차 박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봄나물 챙겨 먹는다 그러면서 뭔가 좀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봄이 되면 우리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니려면 아무래도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 봄맞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이런 영양소 요 시크리트 요런 거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봐주십시오. 네. 네, 오늘 봄맞이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 함께하죠.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 그 봄맞이 다이어트가 사실 따로 필요 없는 분이에요. 35년 동안 그대로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대로의 몸매를 유지한 분입니다. 명품 배우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은예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세련된 외모, 탄탄한 연기력. 네. 35년 동안 사랑받는 배우 윤예희 씨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예희고요. 아우,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진짜 행복한 아침이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활동하시느라고 바쁘죠? 아, 네, 다행히 제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도 조금 좀 바쁘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말씀 있게 하시는 것도 여배우가 역시 다르시네요. 그래요? 듣기로는 자기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35년째 그 몸무게가 같으시다고.
그냥 어차피 저희는 배우라는 직업이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불었잖아요. 확 네. 급진자들. 네. 저도 사실은 조금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좀 늘었네요. 보기에는 뭐 전혀. 그러니까요. 늘어도 전혀 는 것 같지가 네. 않긴 한데 아무래도 화면 앞에 나서는 만큼 계속 다이어트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여러 가지로 뭐 몸매뿐이 아니고 건강에는 뭐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조금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옛날에 중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오랜 병상 생활을 하셨고 그랬군요. 그다음에 네. 저희 아빠도 심근경색. 좀 슬픈 얘기지만 예. 그런데 이제 또 엄마까지 치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력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네. 제가 늘 저희 가족 모두가 사실은 왜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저체중인데 콜레스테롤 아, 수치는 그래요? 높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고 건강에 바짝 신경 쓰고 있죠. 네. 근데 방금 어머니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네. 요양병원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에 계신 이제 분들은 모든 가족들이 지금 한 1년째 못 뵙고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그냥 엄마가 잘 계시다라는 것만 전해 듣지 네. 사실은 못 뵈고 있은 지 한 1년? 그랬군요. 너무 안타깝죠. 뵙고 싶어요. 보고 싶고. 예. 네. 오늘 방송은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네. 딱 아침 식사하실 시간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더 좋은 소식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배우 윤희애 씨와 함께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네, 사실 뭐 날씬한 분들이나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만나면 저는 첫 번째로 여쭤본 질문이 어떤 다이어트 하셨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다이어트 평생 하고 있을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좀 오래 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좋죠. 네. 좀 오래, 최소한 한 30번 정도는 씹자 이런 생각으로 좀 오래 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좀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절제하고요. 그다음에 빵보다는 조금 쌀 이런 식으로 하고 저녁 한 7시 이후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저는 그냥 공복을 유지해요. 그게 저는 야식이 없는 거죠, 아, 이거 사실은. 어려운-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알고 계시네요. 이거 아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특별히 무슨 촬영이 있거나 네. 밤새거나 그러지 네. 않으면은 저는 야식은 없어요. 아니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혹시 이런 분들 위해서 특급 처방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뭐 식욕, 체중 이거를 위해서는요. 사실은 호르몬 다이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는 스스로 비만이 되지 않게 조절해주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 호르몬을 잘 이용해서 살을 빼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을 잘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그러게. 거 전 처음 들어봐요. 네. 다이어트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디포넥틴이라고 해서 체지방 분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체지방 분해 호르몬은요,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게, 그러니까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지게 하다 보니까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요, 분해를 도와서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든지 우리 몸 곳곳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이 찔수록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내장 지방이 쌓일수록 이 호르몬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증가하는데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은 줄어드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살이 어느 정도 갑자기 찐 다음에 내가
빼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전 체중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자꾸 막히시는 분들 네. 이 호르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네. 폐경 후에 살을 빼야만 암을 좀 막을 수 있고 또 폐경 후에 비만이 되게 되면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이것도 뭐 호르몬과 관련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고요. 워낙 비만 자체가 이 지방 조직이 사실은 어떤 바람 작용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도 좋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폐경 후에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폐경 후에는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대신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직접적으로 또 폐경 후에는 암이 또 증가되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니 사실은 저도 왔어요 갱년기가 아주 그냥 갱년기의 중간에 딱 있는데 네. 뭐 아디포넥틴 수치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이거 말 자체가 생소한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네네네. 올리는 방법 뭐 일단은 좀 굶으시면 돼요. 네, 간헐적 그 단식 같은 것들이 조금 올리는 방법 중이고요. 뭐 아침을 굶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이게 눈 밑에 팍 떨리면 이제 마그네슘 얘기하시는데 이 마그네슘 섭취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 같은 것들을 드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식단에서 좀 부족하시면은 영양제 같은 걸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다이어트 호르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혜선 씨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남편이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그게 참 이거 참기 힘들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다이어트 호르몬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음식 좋아하시고 과식하시고 또 야식 좋아하시는 이런 다이어터들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이 렙틴 호르몬에 아주 맛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천적 같은 놈이죠. 이 액상과당인데요. 이제 액상과당은 액상과당 자체뿐만 아니라 이 단맛을 내는 것들이 렙틴에 대한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데요. 왜냐? 우리가 밥을 먹고 좀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갑자기 단맛을 먹게 되면 갑자기 이게 무효가 되면서 계속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에 설탕이나 액상과당 또 음료 같은 경우에 들어있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많이 밥을 먹어도 식욕이 억제가 안 되면서 끝없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 액상과당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배부르게 밥 먹고도 디저트 배 따로 있고 따로 과자 배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렙틴 수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디저트로 먹는 것들 다 보면은 아주 달달한 음료, 네. 아주 달달한 케이크, 아니면 아주 맛있어요. 달달한 그럼. 과자. 달다 들기만 달달하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단맛이 나는 과자나 음료와 같은 이 가공식품들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 렙틴이라고 하는 게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0분 후부터 분비가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좀 천천히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이 식사 후에 이 달달한 것을 피하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도 부르고 먹는 걸 억제하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식품, 렙틴을 잘 나오게 하는 거. 네. 자, 그건요. 네. 조금 있다. 난 정말? 제가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밥 먹은 다음에 커피 한 잔 할 때 네. 설탕 들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 들어서 아메리카노 그냥 블랙으로 딴 그쵸. 거. 네. 근데 꼭 커피 안주를 하나 시켜요. 케이크 먹어야 하나 시키든지 뭐. 생 먹어야 돼요. 케이크를 먹어야 이게 안 끝이 된다는 나요. 거. 네. 어쨌든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비만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네. BMI라고 해서 우리 체중과 키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허리둘레로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전체적인 비만도보다도 이 체형,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디 가서 많이 붙어 있느냐가 우리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체형은 뭐 무슨 형 이렇게 있지 않아요? 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 우리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은 몸이 뚱뚱한데 팔다리는 가는 거미형. 맞아, 거미형. 뱃살이 많고 엉덩이가 튀어나온 캥거루요. 네. 그리고 상체는 날씬한데 엉덩이 허벅지가 유난히 뚱뚱한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죠. 개미형. 네. 그리고 목이 앞으로 굽으면서 이 어깨 주변과 이런 데 군살이 많은 네. 거북이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도토리형 같은. 도토리? 네, 왜냐면 네, 저 이렇게 동그랗게 몸 자꾸 이 복부에 살이 찌고요. 팔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나? 빠지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기 저 없고요. 저는 저 튼튼한 돼지형. 튼튼은 해요, 이렇게. 그렇죠. 탄탄해 보이긴 해요. 네, 운동 많이 하시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먹어서 아주 촘촘하게 네. 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몸통은 있는데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체형에 사실은 다 해당을 안 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가장 건강에 위험한 비만이 바로 거미형입니다. 네. 거미형. 분명히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는 얇고 이렇게 배만 나왔죠. 네네. 이런 형태로 비만이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많은 그 건강에 적인 내장 지방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런 거미형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운동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데 산 후에 여성분들 이제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또 집에 주로 계시는 나이 들수록 근데 사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중년 여성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운동량과 함께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미형 체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네. 네. 이제 몸통만 이렇게 살이 쪘다는 것은요, 피하 지방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막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내는 염증 공장과도 같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비롯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까지 불러오게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호르몬 다이어트, 이게 내장 지방 줄이는 데도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 식욕이나 어떤 지방분해 같은 것들을 다스리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거 참 나쁜 놈인데 이거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뭐냐? 스트레스. 자, 이 스트레스가 일단 받으면 우리가 막 땡기는 게 뭐예요?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자극적인 음식. 거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입에서 계속 부릅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먹는 이런 이제 그런 습성이 생기고 또 언제 야식으로 드시잖아요. 이런 식습관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려보면은 이 많은 거를 다 먹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죠. 특히 이 코르티솔에 있는 수용체가 배 쪽에 4배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이 내장 쪽, 배 쪽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스트레스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몬 다이어트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효과적인 호르몬 다이어트 방법은 신경원 교수님이 알려주시죠. 네, 호르몬 다이어트는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따라서 계획을 잘 짜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 조절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말합니다. 계획이라면 저는 이제 뭐 여름방학 계획 이런 건 짜봤는데 맞습니다. 호르몬 다이어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네,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아무 때나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생체 리듬을 타고 이 생체 시계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는 동안
뭐 8시간이 지나도 배고파서 깨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렙틴이 식욕을 억제해주기 때문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렐린이 분비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식욕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 식욕 증가 호르몬도 점심 때 분비되는 갈라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오후 4시가 넘어가면요. 우리 몸이 이제 좀 운동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죠. 네, 그러면 시간대별 계획표를 한번 짜볼 텐데요. 저는 주말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먹거든요. 식욕이 폭발해서.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식욕이 폭발하세요. 네. 눈 뜨자마자 과자를 하나 탁 먹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선 아침에 이제 6시, 7시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좀 힘든데. 사실 새벽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 시간에는 지방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지방도 잘 탈 뿐 아니라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대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아침 공복 운동 정말 쉽지가 않은데 7시에 그러면 뭐 하나요 또? 자, 이제 오전에는 제가 이제 운동도 했겠다.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물 2컵 정도를 마시게 되면요. 식사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부터 이제 그렐린이 나오는데 이 그렐린 분비를 감소시켜서 실제로 식사량이나 체중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6시에 일어나서 지금 9시까지 까지 공복 사람이 상태예요. 물 2컵 먹고 지금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또 계속 굶다 보면은 네. 거의 그렐린이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식욕이 너무 좋아질 테니까 이 간식을 이럴 때는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이제 칼로리가 높은 또 아까 이제 차은영 교수님 말씀하신 막 단당류 이런 간식을 먹으면 살이 엄청 찌겠죠. 이때는 이제 뭐 무가당 요거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간식을 먹어서 그렐린을 좀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렇지. 잘 먹어. 아침을 잘 먹어. 왜냐면 그 전 7시부터 7시 공복 공복이었어요.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 행복은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내일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가 제 행복이거든요. 아침에 많이 먹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심지어 아침을 먹고 왔어요. 이 시각이 네.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를 꼭 먹어요. 네. 어떻게 안 먹어요? 그렇죠. 아침을 꼭 굶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간식 대신 가볍게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고 평소에 이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아무래도 아침 식사가 저녁보다는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은 든든하게 점심. 먹는 거죠? 점심 먹어도 맞습니다. 점심 좀 주세요. 네, 점심은 좀 잘 먹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점심 때 바쁘고 그러니까 건너뛰는데 그렇게 되면 저녁 때 폭식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심은 정말 균형 잡힌 네. 특히 이제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점심 때부터는 그 그렐린보다도 갈라닌이라는 또 식욕 증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좀 적당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면 저녁 때까지 어느 정도 식욕 조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점심 때 고비가 한 차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운동했죠. 물만 마셨죠. 뭐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가볍게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잠이 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운동이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4시부터는요, 정말 이 그 몸도 어느 정도 풀려서 운동에 의한 부상 위험도 낮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붙어요. 실제 연구 결과 4시 이후에 운동을 하면 예. 근육이 22%가 더 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중년들은 사실 살이 찌는 것도 무섭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네.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실은 이 시간에요. 저는 달달한 게 땡겨요. 왜냐면 티타임. 요 시간에 그렇죠. 간식이 엄청 땡기는 그렇죠, 시간이어서 그렇죠. 요 유혹을 진짜 못 부리시겠는데 저는.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달달한 거든 뭐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할 때 많이 땡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때 그런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포만감이 지속되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먹고 저녁을 많이 싶어요. 먹게 되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다들 저녁을 굶거나 최대한 간단하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배고파서 안 오죠. 네,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는 것도 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요, 물론 너무 거하게 먹는 건 좋지 않지만 아주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생선이라든지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지방을 섭취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촬영을 하다 보면 뭐 끼니도 놓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숙면도 못 하고 잠을 좀 놓칠 때가 많은데 이런 거 알아두면은 진짜 좋은 꿀팁이네요. 꿀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다이어트 실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요. 잠을 안 자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이 제일 중요한데요. 숙면을 할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식욕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공복이 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한 지방이 곁들여진 식사. 요게 이제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또 숙면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섭취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위해서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요거트를 좀 살짝 드시고 수면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정말 건강한 다이어터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참 바쁩니다. 잠자기 전에 또 운동하는 건 아니죠? 네, 또 쉬어야죠. 잠자기 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잠이 다 깨버려요. 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편안하게 이제 주무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잖아요. 나만의 그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런 이제 불빛을 쪼이게 되면 숙면을 또 방해하니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렇게 다이어트 계획표를 딱 짜서 계획대로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앞서 그 계획표를 보면서 윤일 씨의 일상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앞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군살제로 몸매 관리 비법 그 일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친구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저희들하고는 좀 달라요, 레벨이. 너무 예쁘고 동생인 줄 알았잖아? 분살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성격은 조금 까탈스러운 편이에요, 저희들보다. 등산도 자주 가고 항상 뭐 계단 올라서 집에 올라가고 친구는 몸에 좋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알고 봤더니 혼자만 먹더라고. 그렇지. 지방이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아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그녀는 누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예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도시적인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데뷔 35년차 배우 윤예희. 사실 저 여기 죽순이에요. 여기 자주 와요. 친구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어서 와. 저희가 이렇게 동갑 친구고 사회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나이들이 다 같고 동갑이어서 사실 이렇게 수다 떨어도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많아서 잘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진짜 성격이 어떠세요?
좋지. 성격이 보여지는 건 좀 차갑게 보여질 수 있는데 엄청 안 그래요. 마음도 약하고 효녀에 또 특히 효녀고. 더해. 사람들이 왜 나를 좀 까칠하게 보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래. 그런가? 그런 게 조금.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 작품을 통해 주로 당당하고 세련된 캐릭터를 선보인 예희 씨. 당대 최고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박상원 오빠라든가 또 강문영 언니가 또 우리 동기야.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맞아. 우리는 막 모이면 뭘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어요. 그냥 굉장히 가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기도 해요, 반면에.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또 엄청 또 잘 가려서 먹어요. 아니 나는 양이 적을 뿐이지 그치, 잘 못 먹어. 먹는 거 없이 잘 먹지. 잘 먹어. 나는 이거 야채가 많으니까 고이곤을 먹고 야채가 좋잖아. 갈비쌀국수 어때? 그거를 먹자. 우리도 우리 4인분? 그냥 상관없어. 너네 많이 먹어.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예희 씨. 그녀를 위한 특급 만찬이 등장했는데요. 샐러드를 먹을 때는 이런 소스도 한번 해서 먹어보고 저런 것도 해 먹을까. 건강하게 내가 맞는 맛도 찾아갈 수 있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의 비법. 그럼 그렇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윤예희의 비결은? 이게 또 비법이라. 음식을 먹을 때 요거를 이제 뭐 뿌려 먹는다거나 같이 먹는다거나 또 물에 흔들어서 타서 먹는다거나 해서 같이 먹어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지. 얘네 집에 가면 엄청 많아. 근데 나는 잘 몰라. 예희 씨의 몸매 관리 비법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한 제작진. 깔끔하게 꾸민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뭔가 가득 찬 것보다는 비워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뭐 별로 옷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화려한 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후, 되게 화려하죠? 보시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참 분위기 한번 낼 때 입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살이 별로 찌지도 않았고 체형이 변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심지어 되게 오래된 옷도 그냥 사실은 입어요. 그래서 이 옷이 제가 삼순이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남은희 선생님하고 대사할 때도 입었던 그 니트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방부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특히 운동은 필수인데요. 날도 축구하니까 집에서 하는 운동 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그런데 예희 씨, 운동을 한다 그러더니 뭐 하세요? 갑자기 왜 절을 하고 그래요? 108배 절하는 거. 관절, 혈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빨리 해서 어떤 에너지 소모가 빨리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해도 충분히 소모가 되고 하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거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무릎을 여기다 대요. 바닥에 대고 발을 이렇게 올라올 때 딛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와 봐요.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몸매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는 예희 씨. 열심히 땀 흘린 뒤 맛보는 물 한 잔은 정말 꿀맛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가지고 나가서 음식이나 샐러드나 이런 곳에 이제 살살 뿌려가지고 휘소스. 휘소스라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의 효과가 좀 탁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과식을 또 조금 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이걸 먹으면 좀 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잘 챙겨 먹고, 갱년기에는 또 약간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걸 좀 먹어주면 또 도움을 받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자연 속을 거닐며 심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걸어주면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느낌? 말 끝나기 무섭게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는 예희 씨. 보폭을 크게 가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쫙쫙 벌리고 발꿈치로 내딛으면서 이렇게 보폭을 크게. 그럼 이제 뒤 당김이 좋거든요. 혈관도 좀 튼튼해지고 다이어트 효과에도 좀 좋고 아무래도 운동이 많이 되잖아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윤예희. 기분 좋죠. 아, 좋다. 그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또 남한테 짐이 되지는 말자. 그런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그녀 배우 윤예희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일상의 영상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혼자서도 잘 놀아. 네? 자, 저희가 정리해봤어요. 배우 윤예희의 몸매 관리 비법을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인생을 즐겨라. 이거 중요하죠. 네. 제가 보니까 친구분들을 그렇게 잘 만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비법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네. 하면 좀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자. 밥도 먹고 수다 떨고, 지금 이제 또래 친구들이다 네. 보니까 갱년기를 같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힘들어. 너는 어떠니? 누구 욕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에너지가 네. 되고, 말로 하자고요. 말로. 그렇죠. 만나서. 만나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만나서 하고. 그렇지.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전화했는데 좀 이따 전화해서 얘기해. 근데 이게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어야 뱃살도 좀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뱃살을 줄일 수 있는 지압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도 풀고 또 뱃살도 줄일 수 있는 지압법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여러분 엄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엄지 중간에 주름 지나가잖아요. 요 길이가 1촌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니까 요 1촌 길이가 달라서요. 경혈점 잡을 때는 기준점을 삼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뱃살 줄이는 혈자리 중환혈인데요. 중환혈은 배꼽에서부터 4촌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엄지 마디 4개를 올라간 곳이고요. 쉽게 잡으면 명치와 배꼽의 중간인데 이곳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위장이 자극이 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꼽 양옆으로 오실 건데요. 배꼽 양옆에 2촌씩 떨어진 좌우에 천추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 마디 2개 정도 양옆으로 가시면 천추혈을 수직으로 꾹 눌러주시면요. 여기는 대장을 자극해서 변비를 없애주기 때문에 뱃살 제거에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뱃살 줄이는 혈자리 세 번째는 관원혈인데요. 여기는 배꼽 아래로 3촌 내려가기 때문에 엄지 마디 3개를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관원혈입니다. 관원혈 눌러주시면 체온도 올려줄 수 있고요. 또 뱃살 제거해주고 소장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시원하네요. 이 세 군데 누르니까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게 다 알겠습니다. 배꼽 주변이고요. 네. 네. 시원해지기도 하고 우리 위, 장 운동 촉진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지그시 눌러보시고요. 네. 두 번째가 1일 2운동이에요. 네네네. 운동을 아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일일 2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왜냐면은 아프기 싫어서요.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갱년기도 되고 보니까 네. 진짜 쑤시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슬슬 병원을 가까이 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니까 효과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잘 나오셨어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운동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저희 또 행복한 아침에 네. 행운쌤이 있잖아요. 행운쌤. 네, 여러분 행복한 아침에는 행운쌤과 함께하세요. 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에 남성보다 이게 그득히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엉덩이 밑에 살 그리고 이 허벅지 살 지방 탑하는 운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네. 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고정으로 그냥 붙어 계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첫 번째는 엉덩이 밑에 살 쌓여있는 거 제거하는 운동인데요. 먼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양손을 약간 골반 앞에 쪽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골반이 움직이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살짝 상체를 뒤로 숙여서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무릎은 살짝만 굽혀주세요. 네. 옆으로 보여드리면 살짝 이 정도. 대신에 엉덩이가 이 무릎 뒤쪽부터 엉덩이까지 당기는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올라오실 때는 허벅지 안쪽 힘을 주셔서 딱 엉덩이를 조이면서 네, 올라오시면 돼요. 자, 시선을 너무 떨구지 마시고요. 하나, 올라와서 둘.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실 때 보통 여성분들이 약간 이렇게 S라인 많이 하시는데 저 나갑니다. 허리 나갑니다. 자, 이렇게 힘 좀 주셔서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 네. 살짝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나, 다시 올라오셔서 둘. 저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네. 받을게요. 셋. 이렇게. 아유, 인사 잘한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자세에서 약간 2배 정도 넓게 벌려주세요. 넓게 벌려주시고, 자, 팔꿈치 잡아주시고, 팔꿈치 그대로 무릎으로 찍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찍고 올라오세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찍고 올라오시고. 아, 좋습니다. 오늘 자세 좋아요. 셋. 아, 역시 하루에 2번 운동하시면 자세가 좋네요. 셋. 좋아요. 자, 2번만 더 해봅시다. 넷. 오케이, 올라오세요. 아, 좋아요. 오늘 좋았어. 올라와. 좋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하체 힘이 좋으시네요. 땀나요. 벌써 땀나세요? 네, 아직 네네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세는요. 살짝 우리 런지 자세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만 좀 좁혀주시면 돼요. 대신에 무릎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무릎 나가요. 자, 무릎 나가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옆으로 보시면서 손허리.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운되듯이. 자, 중요한 거는 이 뒤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빼서 앞으로요? 앞쪽에 체중이 실으셔야 되고요. 엉덩이랑 이 뒤쪽, 엉덩이 뒤쪽 힘 좀 빼서 올라오세요. 자, 뒤에 엉덩이 엉덩이 밑에랑 지금 허벅지 쫙 빠진다는 느낌으로 쫙. 오케이, 좋아요. 셋. 자, 만약에 내가 너무 중심이 잘 안 잡혀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벽을 잡으시거나 의자 잡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무릎 안 나가게 해주시고요. 네. 자, 반대편도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준비, 시작! 이거 그냥 아래로 앉으면 네.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맞아요. 뒤에 들어갔나요? 이렇게. 아니요, 앞에 들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네. 힘 주지 마세요. 네. 좋아요. 자, 셋.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려요. 저 좀 떨리네요. 너무 실물이 부셔서 떨려요. 좋아요. 자, 마지막 시작. 넷. 아, 좋습니다.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 마지막 한 번 더. 넷. 아, 좋습니다. 자, 3가지 동작 배워봤고요. 이제 신나게 네. 음악 없이 이거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노래 맞춰서 제가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나는 음악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틀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어깨 넓이. 환진이 인사 준비. 4, 3,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행복한 아침 오셨습니까? 자, 그렇죠. 엉덩이 무릎 들고 6. 자, 박자 맞춰봐요. 박자 맞춰봐요. 이렇게. 여덟. 빨리 해야 돼요? 손 숙이고. 아홉. 예. 셋. 옆으로. 요 2배로. 짝짝. 짝짝 거리고. 팔꿈치. 셋. 둘.
살짝 올라!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오케이! 그냥 더! 오케이, 반대편 손으로 해. 자, 준비! 자, 올라! 오케이! 자, 딱 5번만! 자, 오케이, 4개! 둘! 어머! 셋! 오케이! 해골쌤이었습니다. 야, 이거 보통이네. 되게 힘들어. 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윤예희 씨는 근육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혼자 걸었지 이렇게는. 혜선 씨하고 운동을 하면 몸만 이렇게 다부져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정리가 되겠죠. 혼이 쑥 빠져, 혼이 쑥 빠져. 혼이 빠져요, 정말. 아, 이거 심호흡 한번 하시고 물 한 모금 하시고요. 저희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서스.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뭔가 좋은 걸 드시던데 시서스를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중년이잖아요. 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장어 벨트가 스물스물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음식 조절 아무리 해도 이런 거 좀 먹어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챙겨 먹죠. 사실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시서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시서스가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시서스 그러므로 어르신들이 뭐 손 시서스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시서스가 그리스어로는 담쟁이 덩쿨이라는 의미고요. 인도 등 열대 아시아에서 자라는 포도과 덩쿨 식물입니다. 인도의 오래된 의학서 중에 하나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이 시서스를 약용식물로 썼다라는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요. 저 유럽 식품안전청과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서스 추출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 기능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제 앞에 있는데 미숫가루나 어떻게 보면 계피가루나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일단은 그 시서스가요. 지방 청소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실제로 체중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방인 거지. 자, 근데 시서스를요. 8주간 꾸준하게 섭취하자 체지방도 약 12.8%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약 7kg의 체중 감량에 이어서 허리와 엉덩이 둘레도 9cm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서스가 식욕 억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시서스가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하면은 렙틴이 낮아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렙틴 분비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렙틴이 재작용을 못합니다. 재기능을 못해서 점점 저항성이 생기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 시서스 추출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서 이제 활성 단백질로 변하면서 얘가 바로 그 이제 무너진 그 렙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 연구에서요, 이제 그 과체중과 비만인 정상인 사람들에게 시서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8주 동안, 즉 한 2달 가까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또 보니까 30%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네, 그리고 또 시서스 추출물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 아디포넥틴은요,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열량을 빨리 에너지로 바꿔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분해도 촉진하는 데다 더 좋은 거는 이 우리 남아도는 그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실험에 따르면 비만주에게 뭐 이렇게 한 실험이 있지 않아요? 네, 비만주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를 한 뒤에 체지방량을 확인을 한 결과 체중은 40% 감소를 하고 또 지방 조직의 무게는 30%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시서스 추출물이 지방을 합성해내는 그 단백질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년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체중 감소가 목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렇게 비만에서 오는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시서스가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 지방, 간,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이죠.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이 고혈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실제로 비만 쥐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간 조직을 보게 되니까 간 속에 있었던 지방 조직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중 지질과 혈당 역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에서는요. 건강한 과체중과 비만인 성인 25명에게 매일 10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를 시킨 결과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요게 17.7% 감소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50.5%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시서스 속에는 항산화 물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게 콜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콜세틴은 혈관에도 좋지만 혈압을 감소하는 효과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4주간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1기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식욕 억제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비만 합병증도 예방해주고 위험을 줄여주는 시서스의 활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그냥 아주 간단해요. 시서스 분말과 물만 있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섞으시면 이제 앞에 제가 준비해 드린 것과 같은 이런 시서스 차가 되죠. 자, 어느 정도를 섞으면 되냐면요. 시서스 가루 300mg. 요게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정도. 굉장히 적은 양. 물 한 컵 200ml. 요기에 넣고 섞으시면요. 잘 섞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구수한 맛이 나요. 이게 먹다 보면 그냥 구수해서 적응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냄새가 약간 대추차 같아요, 대추차.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요걸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쵸. 뭐 이렇게 맨날 물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샐러드 위에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트, 맛을 또 이렇게 특유의 맛을 싫어하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트에 이렇게 뿌려서 섞어주시면은 그런 요 특유의 맛들이 조금 이렇게 감춰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가장 궁금한 게 시서스를 먹으면 식욕이 정말 줄어드는지. 자, 실제 연구가 또 진행이 됐는데요. 약 2달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이었던 뭐였죠? 렙틴.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드포넥틴은 증가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8주간 시서스와 위약, 가짜 약을 이렇게 섭취하게 해가지고 비교 연구를 해봤더니 시서스를 섭취한 그룹은 아드포넥틴 호르몬이 증가했고요.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그룹의 아드포넥틴의 수치를 한번 차이를 봤더니 얼마 안 돼요. 한 17배.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시서스가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는 바로 콜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어려워 이거. 콜세틴, 이소람네틴.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렙틴과 아디포넥틴까지 나온 것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코르세틴과 이소람네틴 나오니까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정말 똑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리파제 활성이 억제가 되면 우리 몸속의 지방 흡수가 원천적으로 방해되고 배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르세틴,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서스에 양파에 한 60배 정도 되는 코르세틴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인데 요거는 또 이제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서스는 레드와인보다 1850배 정도의 이소람네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 많네. 근데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요. 먹었는데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양쪽에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고요. 잘 섞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식빵을 넣고요.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게 맞는데 시서스 가루를 넣은 부분에서는 식빵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 아밀라제의 분해 효과를 억제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저렇게 소화가 되듯이 싹 씻겨 내려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먹고 이렇게 또 그럼. 먹어도 뭔가 보상 효과도 있고요. 네. 그러면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데요. 이 또 다이어트 효과에 따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루 권장 섭취량인 300mg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때는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나 임산부, 현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나 알레르기 체질 같은 특이 체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량을 말씀드릴 때 300mg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뭔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0.3g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티스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드시면 그게 한 1.5g 정도가 되니까 그거에 한 5분의 1. 요 정도니까 그게 굉장히 적은 양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씻어서 추출물의 경우는 추출이 됐기 때문에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봄맞이 호르몬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으로 이것을 극심하게 받을 경우 폭식을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게는 최대 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물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윤예희 씨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얼마큼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했고 일일 2운동 더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배우로서 윤예희로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라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영하로 떨어졌다, 어떤 때는 완연한 봄 날씨였다가 이럴 때 정말 감기 환자 많은데 요즘은 다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주변에 감기 환자는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잠깐 따뜻했다고 저는 이 추위가 적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